지금부터 자양 7구역 공측 도로변 편입 소유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자양 7구역의 정비업체 화성 C&D 장성운입니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인 여러분 소개를 올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성아파트 5차에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장길천입니다. 이 앞에 그 우성아파트에서 36년째 살고 있고요. 바로 7구역에는 제 처남 또는 처형들이 또 이렇게 소유 집을 좀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빨리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고민정 우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 또 비서관께서도 같이 와서 저랑 듣고 우리가 후속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좀 자리가 아까 좀 비좁아서 우리 의회에서 그 이동길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도 왔다가 이제 가셨는데요. 나중에 오늘 이렇게 간담회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구청에서도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자주 뵙고 하시는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광진구을 고민정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당협에서 최미정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퇴장하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이어서 이제 업체들 소개 올릴 건데요. 먼저 저희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BM 도시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정비업체 화성 C&D, 그리고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어메니 종합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상가 관련해서 윈 HS에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제 시작될 설명회에서 발표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시공사 저희 자양 7구역의 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LENC의 이종환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LENC 이종환 부장입니다. 처음 만나게 뵙게 반갑습니다. DLENC가 전신이 대림 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86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추구해온 가치는 조합원님들, 입주부님들이 최고의 상품에서 최적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입주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가치의 아파트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계 역량, 상품 역량을 최대한 지원해서 자양 7구역이 광진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자양 7구역 우리 사업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조합장님을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지원 조합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양 7구역 조합장 이지원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바람이 차가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자양 7구역 조합원님들, 그리고 구역 동측 도로변 소유주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도 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 모든 어떤 힘들었던 과정이 다 이제 눈노가 내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동측 도로변을 편입함으로써 우리의 정비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우리 조합원님들과 그리고 도로변 소유주님들께 상세히 말씀 올려서 저희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촐하게 준비했고 자리도 협소하지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참고로 오늘 설명의 내용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이 영상들은 계속 그 유튜브에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협소해서 내용을 놓치시더라도 또 유튜브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장에 와주시지는 못하시지만 항상 관심과 그리고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자양7구역 조합원님들께도 제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저희 아까 소개 올려드렸습니다. BM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BM도시건축의 김연경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절차 중에 사실 가장 큰 이제 구역을 변경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저희가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조합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고, 이렇게 구역이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온 이제 경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상지는 이제 잘 아시는 지금 현재 저희 건물이 있는 위치에 이때 대상지를 포함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현재는 2종과 3종 일반 주거,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간 계속 시공사 선정부터 구역계를 확대하기로 하는 이제 총회 의결까지 받은 이후에 저희가 8월에 구에다가 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경에 이 정비계획 변경을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로 조합장님과 이제 여러 업체들이 힘을 모아서 고민해본 결과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업지에 더 많은 인센티브, 더 좋은 속도감 있는 변경을 추진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접수를 했고, 그걸 이제 구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재하는 단계를 거쳐서 11월 12일 구에서 시로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송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조합원님들이 이제 많이 문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미 정비구역인데 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왜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사실 정책적인 이름을 이제 약간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지만 사실상 이 사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사업 방식, 자문사업 방식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획사업 방식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이 구역을 지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게 이제 기획사업 방식이라고 하면, 이 자문사업 방식은 이제 기존에 추진 협의체가 있거나 하는 이런 사업지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안을 서울시의 자문을 통해서 계획안을 하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공공이 수립한다고 해서 민간이 수립한다고 해서 서로 차등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큰 브랜드, 그리고 이 시에서 오세훈 시장님 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정비 사업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우리가 이 자문사업 방식을 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문사업 방식은 구역 지금이 지정 단계냐 변경 단계냐 이 단계 여부에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자문 사업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잘 아실 만한 이 목동의 14개 단지도 14개 단지 모두가 다 자문 사업 방식으로 구역 지정이 거의 대부분이 고시가 되고 심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종전 정비계획 아닙니다. 다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정비계획안 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양 번영로에 대부분의 블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양 번영로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지만 편입을 해서 종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됐을 때 큰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중에 하나는 여기가
결국엔 세대수가 늘어날 텐데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자양 번영로의 확보기 조금 어느 정도 불가한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지 내에 있는 보차 혼용 통로가 사실 도로는 아니지만 차도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했을 때 사실 단지 안에서도 안전이나 이제 어린이들의 이제 안전성도 굉장히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안을 더 좋은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구역을 확대를 해서 여기가 또 더구나 한강변에 입지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더 상징성 있는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에는 사실 이제 광진구청과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종전에 지금 자양 7구역과 이 자양 번영로에 인접한 B구역이라고 저희가 편의로 명시한 구간, 그리고 강병북로의 면에 있는 C구역까지 사실 이 3개 구역을 통합할 수 없느냐라고 사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사실 C구역은 C구역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추진 주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양 7구역은 여러 가지 계획적인 상황, 이제 주변의 추진 상황들을 봤을 때 종전의 구역에서 B구역만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B구역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전의 구역에서 약 10,000제곱미터를 구역을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현재 자양 7구역은 총회를 통해서 정비계획 변경에 찬성하셨지만 현재 이 구역 밖에 종전의 구역 밖에 계신 분들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약 76% 분들이 동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땅을 보시면 저희 땅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양 이동 모아타운, 자양 이동 B 모아타운, 지금 한강변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자양동의 모습이 아니라 향후 10년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런 여러 정비 사업과 대비했을 때 또 경쟁력을 가지고 더 좋은 가치를 가지려면 우리 구역이 어떻게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를 또 우리가 구와 시와 이제 여러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제 조합과 이제 전문가의 이제 여러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주민 제안안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안은 앞서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의 이 도시계획위원들의 위원들이 또 중간중간 여러 차례 자문 의견을 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인 안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자문을 받기 위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안은 이건데 여러 자문위원들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한번 들어야 되는 과정들은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36제곱미터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종전에 저희가 사실 이 간선도로가 끼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왔기도 했고 이때 당시에 구역 지정 당시에는 이렇게 정비 사업에 굉장히 획기적인 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도 지금이야 2종에서 3종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신통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용도 지역도 과감하게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런 정책적 기조 아래 저희도 간선부를 구역에 편입을 하면서 종전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전에 있었던 앞서 말씀드린 이 보차 혼용 통로도 이 가운데 이 도로축이 이제 보차 혼용 통로가 아니라 공공 보행 통로로 전환을 하고 종전에 있었던 차량 출입은 오히려 이 공원 주변으로 둘러서 자양 번영로 옷길로 나올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서 조금 이 단지 안으로서 좀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양 번영로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 이 자양 번영로 1기 쪽 지금 이 한강에서 바로 나와서 이제 좌회전이 가능한 이 길도 12m까지 연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 당연히 획지 면적도 늘어나고
용도 지역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전체 계획 세대 수가 172세대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평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소형 평형을 늘리면 뭐 200세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대형 평형을 더 많이 넣으면 조금 이 세대 수가 줄 수도 있는데 그 늘어난 면적과 용적률 기준에 맞춰서 더 많은 세대가 공급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어서 이제 건축 계획은 상세하게 건축 계획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건축 계획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주민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 재건축하고 하는데 네. 조합원에 벽이 되는 건 이제 벽이 되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통이나 재건축이나 하는데 용적률은 뭐라 비율이 똑같습니까? 서울에 간에서 용적률 주는 거는 네, 맞습니다. 이 법적인 기준은 사실 용적률은 많이 받아야 조합원이 한 번에 덜 맞습니다. 내잖아요. 법적인 기준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에서 3종을 사실 가는 것도 굉장히 2에서 3으로 바뀌는 건데 뭐 별로 바뀌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용적률이 우리 원래 2종에서는 250%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상향해 주세요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계획이 타당한지, 이 지역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한강변의 입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기가 충분히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는 구역인지를 타당성을 위원회들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지만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상향을 해서 당연히 주민분들의 이익이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또 이제 상향이 됨으로써 일부 상향에 필요한 도로도 더 내는 거고 상향이 되니까 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공원도 일부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존 이제 정비 계획, 이제 기존의 이제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이제 신통으로 좀 바뀌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로드맵이 나왔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진 내용을 좀 듣고 싶고요. 얼마나 언제쯤 어떻게 네, 될지 그런 네. 전체적인 것도 듣고 네. 싶고 뭐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비계획 기한 연장이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일몰제. 예,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일정에 대한 사항일 텐데 저희가 이 내용 순서에 정비계획 제가 설명드리고 건축 부분이 있고 또 전체 사업 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합장님이 따로 설명하실 이제 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혹시 또 들으시고 미흡하신 부분은 거기서 질의응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또 있으시면 네네네. 네. 그 사회자님께서 네. 그 북방 쪽은 북방 쪽, 네, 북방 네. 쪽은 뭐 가로배역 있고 가로주택 자체적으로 정사. 네. 수입하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뚝방 쪽 그 모아타운 추진위가요, 그 감사님한테 협상 정권을 이행하고 그리고 또 가로교하고 지금 물밑에서 협상 중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나오는데 그 가로교하고 모추하고 실구역 구역 편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합에서 결단만 내리면은 그 사례로 대로변 그 구역 확장할 때, 구역 편입할 때 여기 정석봉 사장님이 그 도움을 주시고 조합에서 결단을 내려갖고 보름 만에 그 대로변 그 동의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공식적으로 가로구역과 지금 이제 모추에서 실구역 조합에 요청을 할 거예요. 구역 편입 의사를 요청할 건데 그때 실구역 조합에서 결단만 내리면은 그 예전의 사례같이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뚝방 쪽
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설명회가 주제가 저희가 그 자양 7구역과 동측 도로변 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해당 부분은 다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돼서만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이제 건축 설계에 관련된 부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야 안녕하세요. 건축 설계 담당하고 있는 어맨드이 종합건축사무소의 엄장원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그 구역이 넓어졌으니까 구체적으로 기존 그 건축 내용하고 확장되었을 때 건축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 그 심의도 남아 있고 통합 심의도 남아 있는데 개략적인 규모나 어떤 그 위치 그런 것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기존 구역 확장이 되기 전 모습인데요. 그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용적률이 2종하고 3종하고 2종은 용적률 250%, 3종은 300%로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가만히 크고요. 기존 그 세대 수는 917세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최고 층수는 25층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기존 차량 통행로가 단절이 되지 않으려면 저게 그 외지 차량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게 그 늘어난 아까도 그 한 10,000제곱미터 그래서 한 3,000평이 좀 넘는 구역으로 확장되었을 때 그 단지 모습이고요. 일단 가장 크게 그 변경된 내용이 가운데 있는 여기 그 두 개 층수가 지금 현재 45층, 46층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런 그 넓은 도로에 단지가 면해 있으니까 인지성도 되게 좋아지겠죠. 그리고 공원도 상대적으로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어떤 그 단지가 넓어진 만큼 저희가 그리고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는 그 지하 2층까지만 계획을 했어요. 주차 대수도 이번에 계획은 세대당 한 1.5대 정도로 계획해서 지하 3층까지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299%로 적용돼 있고요. 세대 수는 1089세대 이렇게 계획이 돼서 172세대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왼쪽은 이제 기존 그 주변 건물 높이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라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인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요 위에 있는 그 펜트하우스가 4세대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46, 45 앞에는 25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23, 26, 뭐 21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내용은 뭐 앞서 설명드려서 다음. 이게 그 전체 이쪽 왼쪽이 자양역이고 지금 있는 그 기존에 25층으로 계획돼 있을 때 전체 모습이고요. 이게 그 갈보리 교회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 10층 정도니까 이 정도 규모고요. 46층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여기가 그 번영로. 그래서 번영로변에서도 잘 보이는 구조고 그 아마 이게 한 25층 정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 윗세대들은 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는 이 부분만 조금 확대해 가지고 보여준 건데요. 네. 여기가 지금 그 삼성 아파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그림은 왼쪽이 이제 그 한강변입니다. 그 여기가 뚝방이고요. 여기가 갈보리 교회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이게 한 25층이니까 한 위로 한 10개 층 이상은 한강 조망이 다 가능하게 그렇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자양 번영로변에 서 있는 기준층 아파트고요. 예. 이게 그 108제곱미터고요. 이게 그 59제곱미터. 이게 지금 그림이 약간 이렇게 서 있어 그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랑은 이제 이게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다고 보면 한강이 다 이제 조망이 되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신자초등학교 있고 대부분 저층 주거지라서 여기는 한 3, 4층부터는 한강이 다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베이 구조라고 하는데요. 저기 진입하면 작은 침실 2개 있고 거실 있고 안방 있고 여기는 좀 평형대가 더 있어서 큰 편이라서 뒤쪽에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25평 아파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 그 부계동 최고 그 저희 단지에서 높게 계획될 이게 다 84 타입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들어오면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가운데 조그맣게 그 가족실처럼 작은 거실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주방 그다음에 거실 여기는 이제 그 안방 존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거 그 전면 쪽에 있는 판상형하고 비슷한 방, 거실, 안방 이렇게 돼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근데 이건 조금 좀 그 초기안이라서 건설사랑 그 어떤 분양 여건이나 이런 것들 좀 맞춰가지고 조금 변경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골격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건 그 아직 뭐 확정적인 계획은 아닌데 그래서 주차장도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지하 1층이고요. 지하 1층 일부는 여기 이제 그 골프장이나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도 지하에 지금 계획을 하고 썬큰도 좀 만들어서 그 지하지만 좀 볕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래층 그리고 아마 상가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남측이랑 북측이랑 차량 출입구가 2군데예요. 근데 상가는 아마 이 정도쯤에 북측으로 진입을 해서 아마 여기 쪽에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계획을 또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저쪽에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게 아까 그 설명드린 저희 단지 전체 모습입니다. 그래서 쪽부터 13, 16 18, 25, 40, 46, 45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도 한 이 정도부터는 한강 조망이 다 가능할 것 같고 한 여기 그 갈보리 교회부터 여기가 대략 한 10층, 12층 정도 돼서 그 위로는 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구청 담당자랑 만났을 때 뚝방 쪽에 그 뚝방 쪽이 원래는 수변 제한 지역이라서 15층 이하가 가능하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서울시의 그 층수 완화하고 20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뚝방 쪽에서 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잠깐만요. 뚝방 쪽에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일부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은 25층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뚝방 쪽에서 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통합은 여기서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강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저하고 상강 주방 세대수가 몇 세대나 나올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세요. 여기 해당이 끝났는데. 이건 제가 이거는 위협 경쟁이잖아요. 다른 두 번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두 번씩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구역 사람이 아니면은 퇴장 좀 시켜주세요. 간단하게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그 높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몇 세대나 나올지는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 그 상황이나 어떤 그 도로도 이렇게 그 없앨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 검토가 돼야 돼서 근데 아니면은 그 일반 도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 좀 듣자고.
아니 설명 다 듣고 지금 질의 네. 얘기하지 말랬잖아요.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양 7구역과 그리고 동측 도로변 편입과 관련된 정비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대한 부분은 이 설명회가 모두 마친 이후에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좀 추가로 덧붙이자면 저희가 DL-ENC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시공자로 선정될 당시 저희 자양 7구역은 전 세대 한강 조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설계에 관련돼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가 부분을 맡고 있는 윈HS의 박태기 대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는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 모든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데이터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폐쇄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가슴 아픈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서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상권은 저희 로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으로 다른 외부 유입보다는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저희 단지 요 지역 사이트 내에서 생활 밀착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로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유동 인구를 보시게 되면 보통 평이합니다. 그 인구 때도 보면 평이합니다. 그 어느 세대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지역 검단, 최근에 첫 검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세대가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으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되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다는 부분은 좀 60대 여성분들이 조금 우위에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저희 인구 밀집도나 유동 인구를 보게 되면 특이사항은 저희 지역 내에는 직장인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철역 주변으로 굉장히 유동 인구가 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로컬 상권이라는 그 네이밍답게 자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그 상권 분석 중에 보면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느냐 보면 참 이게 생활 밀착형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다른 데는 외식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7구역은 미용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으면 카페가 많고 먹거리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요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머리를 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 나가지도 않으시고 요 자체 안에서 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뭐 상권 뭐 내용이 되게 많지만 다양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생활 밀착형이다 보니까 다른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다양한 작지만 강한 소수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그럼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흘려드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음. 지금 보면 그동안의 모든 경제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IMF,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쇼크, 우리가 놀랄 정도로 크게 급강하는 경제 쇼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쇼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경제가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제가 갑자기 쇼크를 먹고 내려갔을 때는 V자 반등이 되지만 서서히 하강하고 있을 때는 경제가 쇼크를 먹었을 때와는 다르게 급상승할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심지어는 우리 바닥이 어딘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이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 금리에서 발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는 수익률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은 부동산 강세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집중을 합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이면 딴 데 돈을 못 씁니다. 근데 저희가 부동산에 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먹을 수가 있고 문화생활할 수 있고 그럴 염두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이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에 대한 좀 리스크가 부동산에 다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대출 금리들 때문에 저희가 투자가 계속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래프상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규모 상업시설 빼고는 조그마한 상업시설들은 굉장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프상으로 보시겠지만 계속 내려갑니다. 판매액이. 기준이 100인데 100 위로 계속 올라가야 우리는 상향한다고 하는데 10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심지어는 폐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뭐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음.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 뚝섬, 그 자양동, 이 지역 주변은 다른 서울보다 공실률이 적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자가 공급을 하고 자체 소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실률이 적고 수익률이 딴 데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 근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돈벌이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돈벌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요. 건물주분들은 뭐 어쨌든 건물주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건물주 분들도 이제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노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가 일어나고 오프라인은 자꾸 줄고 손님들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상가들은 어떠한 모습 변하고 있느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단지 내 상가, 집합 상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현재 다 재개발을 하면서 단독 상가를 개념으로 해서 혼자서 못 산다. 같이 모여 있고 체류형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거 하나 먹었을 때 커피라도 한잔하고 쿠키라도 한잔하고 빵집에 가서 놀 때 다른 데도 뭐 떡볶이라도 먹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집합 공간, 그리고 아이들 학원 등교를 시키고 뭐 부모님들은 잠깐 커피 한잔 한다든지 분식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뭐 쇼핑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다음. 지금 트렌드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 자체가 일단은 단지 내에 고정 수요가 있고 모든 상가들이 같이 함께 고객분들이 오셔서 소비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럼 다음이요. 그럼 우리 상가는 어떻게 가야 되냐?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새로 건물을 짓고 아파트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만들어진 부수 역할을 하면서도 손님들이 계속 오실 수 있는 단골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거 수요가 있지만 학생 수요도 있어야 되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뭐 신자초등학교, 뭐 자양초등학교 이쪽에 보시면 학원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외람되지만 약간 고만고만한 학원들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주변 지역에서 저희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저희 상가는 대략 3개 정도로 위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동 정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좌측에 공원 옆에 새롭게 생기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뭐 카도라고 얘기하는 메인 입구 그리고 연도변. 원래 상가가 쭉 있었던 자양 번영로 쪽에 있었던 상가 쭉 이렇게 위치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MD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머리가 빠지도록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잘 될지. 왜냐하면 직접 건물을 갖고 운영하실 분들이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임대를 놓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임대를 잘 놓고 쉽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A동은 어떠느냐? 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게 보면 최근에 일본에 가시면 스타벅스가 이런 건물들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쿠마겐고라는 선생이 이제 목재로 되게 멋있게 짓고 있거든요. 저희도 약간은 최근에 친환경적인 ESG 경도 맞물려서 친환경적인 건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B동입니다. 다음. B동 모양 같은 경우는 아까는 자연적하고는 다른 모던한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건물 개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C동으로 가시게 되면 연도변입니다. 연도변 같은 경우 일자로 쭉 돼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사람들이 브랜드들이 쭉 연도형 상가 개념으로 이제 배치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런 상업시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다른 데하고 차별을 어떻게 갖고 해야 되느냐? 그럼 1층들은 저희 매장 내에서만 영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맛있게 한다거나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목적성을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좀 더 잡아두려고 하면 가게 앞에 연동해서 어닝도 쳐주고 테라스도 놓고 거기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게 또 필수 불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약간 셋백 개념에서 매장 앞에 공간을 좀 두면서 상가 앞에도 본인의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그러죠. 영업 전용 면적 외에도 앞에서 추가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 이제 저희 이제 뭐 한 13년 전에 이제 메가커피가 이제 생겼었는데요. 이제 착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가맹점주들이 가장 수익률이 뭐 가장 좋고 이제 가장 체인점 수도 가장 많이 늘은 브랜드가 이제 메가커피라는 브랜드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커피 브랜드라서 제가 이제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김영모 과자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하이엔드급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저희가 주변에 지금 자양동 저희 7구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베이커리인 거죠. 저희가 똑같은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옆에 또 있고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건물에서 또 새로운 것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이 상가들의 새로운 게 있네 하고 고객분들이 찾아오시게 된다는 거죠. 다음. 그렇다고 하면 저희 2층도 어떻게 보면 1층은 지나가시면서 또 손쉽게 볼 수 있는데 2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층은 임대료를 생각보다 1층보다 많이 받지 못합니다. 50% 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넓은 면적을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2층 면적이 좀 메리트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좀 넓은 면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학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건물, 넓은 면적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하면 새로운 학원들 유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전체 상가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건물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그 상가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 커피, 그리고 의료. 저희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지금 100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 기대 수명은 10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단지 내에는 분명히 의료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헬스케어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60대 여성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치과입니다. 치과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과를 넣어야 되느냐? 전국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치과를 유치하는 게 또 하나의 우리 상가를 올리는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브랜드는 다른 이제 피부과, 내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린 브랜드입니다. 다음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상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산 가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상가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어? 과연 얼마나 될까? 꼭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자양동 구역보다는 저희가 분명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포텐셜이 높습니다.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건물이고 다른 곳보다는 저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건물도 저희 조합에서 굉장히 멋있게 지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는 누구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변 가치를 보게 되면 평당 대략 8천만 원.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게 받습니다. 역 주변은. 심지어는 건대역 주변은 1억이 넘습니다. 평당. 근데 저희는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4천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다음이요. 근데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는 이제 물건이 나와 있을 때 시세를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수학 공식에서 보면 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 건물의 시세가 얼마냐 이런 걸 추정해 봤을 때 건대역은 1억이 넘습니다. 건대역 주면 1억이 넘고 그 다음에 일권역이라고 부르는 저희 이제 자양역이죠. 자양역에도 보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6,700, 6,80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데도 5,600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인데 다음 장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5,5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상가이기 때문에. 기존에 반대편에 있는데도 지금 5,600을 받고 있는데 최소한 5,500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다음. 그럼 우린 기대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 이것도 궁금하십니다. 임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대출 물건 이제 담보죠. 담보 대출로 했을 때 평균 금리가 4.2에서 4.8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를 놨을 때 이 수익률 밑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못 놉니다. 그 주변에 이제 대학 상권이나 다른 상권을 봤을 때 그 전까지 코로나 이후에 그 여파 때문에 회복하는 기간 동안은 4%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회복을 하면서 저희 지금 대학 상권들은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는 새로 리뉴얼된 데는 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리뉴얼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좋은 브랜드를 유치한다고 하면 저희는 또 정확하게 잠시 후에 저희 조합장께서 자산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분들보다 조합원분들은 메리트가 되게 많습니다. 더블로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합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건물을 제가 혼자 머리 싸매고 리모델링하고 돈을 계속 투입하면서 임차 공실 어떻게 관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 집합상가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하고 같이 통합 관리를 하고 유기적으로 이어가는 집합상가에서 하시면 분명히 재개발하면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돼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대림에서 대림건설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가만 전문으로 하고 상가만 전문 30년째. 왜 그러냐면은 네. 나가보시면 알지만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유원이 맞습니다. 나가보면 네. 거기 놀러 온 사람을 네. 이쪽 아파트 상가 쪽 와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아이디어를 좀 하시고 네. 두 번째 이분한테 얘기는 네. 아파트도 지향 질 바에는 네. 마크로 같은 걸로 좀 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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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건설에서 좀 평소에 네. 유명 배우들을 좀 후원해서 네. 그 사람들을 일로 오게 해주는 네. 방향의 아파트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셀럽인데 저희 한강 조망권이기 때문에 조만권만 갖고는 안 돼. 기본적으로 큰 평수를 재야 돼요. 40 최고가 지금 네. 45평이잖아요. 네네네. 너무 적어요. 펜트하우스 개념에 너무 작다고요. 네. 그 부분들은 60평 정도는 네. 져야지.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정도 노력해 주세요. 네. 그 제가 질문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좀 전에 대형 평수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45평이 최고 평수인가요? 아니 50평. 그런데 저기 지금 그 성수동이 많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성수동은 여기서 안 하시는 자양동 얘기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크로 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75평이 187호.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100평이 290억에 자양동 거래가 얘기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기로. 대형 평형도 좀 추가로 많이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참고하겠고요. 290억입니다. 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이어서 사업 추진 일정에 관련돼서 또 조합장님께서 또 발표해 주실 건데요. 오늘 그 관할 지역 내에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자리 또 빛내주시러 전은혜 의장님 오셨습니다. 잠시 또 이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네, 국민의힘 광진골 당협 위원장님 오신환 위원장님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늦게 왔는데요. 저도 좀 뒤에서 봤습니다. 예, 연도변상가 그림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지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7구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참 어려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지금 도로변을 확보해서 같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재수립하는 과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절차상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또 여러분들 걱정하셨던 내년 10월 12일이 이제 일몰 기한인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아까 뭐 큰 평수들 말씀하셨는데 성수동이 아니어도 우리 광진구 자양동도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양 번영로거든요. 자양 번영로의 시작점인 그 원일교에 있는 그 성림 기사식당변 거기도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로 얼마 전에 발표가 난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톡 기획안이 거기도 연도변 상가들을 만들어서 물론 우성 4차 있는데 그 직전까지긴 하지만 그 자양 번영로가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그런 지금 흡수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까지 포함이 되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주거단지로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한강뷰가 있는 또 신축 아파트가 되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요. 앞으로 좀 더 촉진되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또 이지원 조합장님과 같이 여러 차례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광진구청도 또 서울시도 그 과정 속에서 소통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지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명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은혜 구의회 의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칠구요. 저도 2006년도에 실은 들어왔었어요. 이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장시간 이제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또 청장님께서 또 이제 원래 이제 4곳을 합쳐서 해라 했는데 우리 2곳 가르병까지 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수락해줘서 이렇게 힘을 박차고 나가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뜻이 같이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뜻이 이 개발은 모아져야 저희들도 지원하고 도와드릴 수 있지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도울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결국 여기는 낙후됐고 지금 여기보다 2년 뒤에 늦게 출발한 데가 실은 저 영동대교 북단에 롯데 아파트 있죠? 그곳이 우리보다 2년 뒤에 늦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입주해서 몇 년째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이제 주민들이 뜻을 함께 모아서 공익을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같이 달려가야 되니까 같이 조합장님을 중심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개발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또 이게 재건축이 돼야만이 또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갈 때 저희들은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위원장님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발권에 맥을 짚고 가시고 또 김경호 청장님도 역시 그렇고 또 서울에 오세훈 시장이 계시고 하시니까 같이 우리 여기 뭐 장길천 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김상배 의원님도 오셨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배 의원님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환 위원장님이 서울 부시장도 하시고 또 아주 이 재건축에는 뭐 전문가 이상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손을 내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전은혜 의장님 얘기했듯이 여기가 롯데 아파트보다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 홍 사장님이라고 아시죠? 그 일대 조합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그죠? 열심히 했는데 좀 아마 주민들 의견이 안 맞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민들 의견 똘똘 뭉쳐서 개발하면 이런 지역이 지금 서울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그 뭐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합장 비롯해서 주민 여러분 똘똘 뭉쳐서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린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네, 우리 자양 7구역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합 자양 7구역의 조합 현황과 그리고 향후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조합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지원 조합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이 모이려면 조합에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무 진행하고 있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앞으로의 어떤 사업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앞서 언급 주셨듯이 광진구청과 서울시의 협조로 내년 10월 12일에 어떤 일몰 기한 이런 부분은 일몰 기한에 국한되지 않고 일몰 기한이 된다 해서 무조건 해제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구역의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한다라는 그런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 이 부분도 협의돼서 이런 길몰 기한이 있는 만큼 우리가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빨리 서둘러서 저희가 일몰에 되도록 맞춰서 그렇게 가지만 일몰 기한에 국한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업의 어떤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게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네, 지금 앞서 정비계획 변경 용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에 대한 결과물로 신속통합 자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회의 결과를 가지고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미리 청취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풀어가자라는 내용이고요. 2025년 연내 제1차 회의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그 일몰이라는 것 자체가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까지 3년 안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통합 논의들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챙겨주셔서 그 공정 촉진 회의라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그 갈등 관리 조정관이 저희 구역에도 나오셨고 어떤 부분이 우리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지의 요소를 지금 파악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몰에 구애받지 않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어떻게 더 빨리 갈 것인가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그 저희 구역계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런 주변의 민원과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양 7구역과 도로변 이렇게 구역계를 저희가 확정하고 이것으로 앞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공정 촉진관님과도 지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러한 결과로 다음으로요. 네. 이러한 결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뚝방 쪽에는 모아타운 및 저희가 가로정비 주택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분리해서 저희 자양 7구역은 자양 7구역과 도로변 이렇게 북측구역으로 해서 가되 서로 동시 개발해서 자양 3동의 모양 자체가 다 좋아지는 그래서 이 동시 개발 자체가 어떠한 통합 개발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업 속도를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일몰 기간에 제약 없이 사업 속도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광진구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2024년 1월에 서울시 지침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그 통합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변경을 위해서 건축 심의에 여러 심의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부분도 같이 심의에 묶어서 통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구역 면적의 10% 미만인 것만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어떤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공급 확대 및 또 공정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10% 구역 확대라는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지 말고
이런 우리 같은 정비계 변경도 이런 신속하게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서울시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신통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 그 서울시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 신통 자문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정비계 변경 내용 협의라고 어느 정도 간주하고 그 내용을 통합심의로 묶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을 다 끝나고 인가 고시가 되어야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통합심의에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도 포함되면 저희가 지금 신속통합 자문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 내용으로 통합심의로 도시계획까지 묶어서 진행을 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약 9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인가를 받아야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같이 병행 추진된다. 그래서 이 병행 추진됨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직은 100% 확정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득시키고 저희가 진행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말 500명이 모여서 지금 1089세대를 짓는 그런 큰 사업인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답답하시고 많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시지만 각 단계마다 광진구와 서울시 심의 거치고 또 조합원님들 또 대의원님들 결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드는 게 어떤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9년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저희가 2주 철거에 2주에 18개월, 철거에 한 6개월 정도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여서 어떤 뭐 공통적인 어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2주나 그런 부분이 쉬울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재개발 수준의 연립 단독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나 여러 2주에 조금 넉넉한 시간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이런 사업 단계들을 숙지하시고 2주의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하더라도요. 지금 이 앞단에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계획 수립에 있어서 통합심의를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8년 7개월 정도가 이제 이 기준은 2025년 5월부터고요. 8년 7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우리는 약 2033년 12월 정도에는 중공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을 좀 당겨보고 단계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조합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고 또 조합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 2026년 6월자로 우리 조합에서는 자양칠.com이라는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지금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왔고 조합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스마트폰 채널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자양칠 조합원님들 그리고 도로변 소유주님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소통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측 도로변의 이제 동의 현황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율은 이제 76.2%, 면적으로는 53.7%를 확보한 바 있고요. 일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접도변에 이제 일렬에 이제 큰 상가 소유주분들의 협조가 좀 적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금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좀 동의서를 늦게 내시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큰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끝까지 지금
계속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있고 또 오늘 자리도 그런 분들께 저희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접촉을 해서 동의서를 받을 거고 또 12월에도 어느 정도 예정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사업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동의서 낼 때까지 저희가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또 왜냐하면 저희가 3분의 2 소유자 수라는 어떤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저희가 끊고 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올렸을 때 단순히 조합원들의 동의, 어디까지 누구누구가 동의했냐만이 한 가지 그 판단 요소는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동의율, 그리고 도시계획, 그리고 경관, 그리고 도로 체계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실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번영로 상에 여러 가지 발전과 그리고 도로 확폭을 위해서 도로변이 포함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인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서울시에서 보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도변을 뺀다라고 하면 일부 제척 해고 갔을 때의 내용이 또 자문 계획에서 제척을 하라라는 또 내용이 또 만에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그 내용을 조합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합원님들께서 추가 그 동의서를 진구하는데 더 시간을 쓸지 아니면 우리가 가능한 부분만 제척해서 빨리 갈지 이 의사결정은 조합원님들께 의견을 묻기로 하겠고요. 이 부분은 총회 의결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조합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사를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접도변을 뺀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합은 도로변을 일부 편입함으로써 16에서 18% 정도 면적을 확보하게 되고 또 도로를 자양 번영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북측 남측 도로의 확폭을 통해서 3종 주거 지역의 요건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용적률이나 그리고 최고층수 40층 이상이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조합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경관과 또 통경축 이런 데 맞는 부분이 되려면 또 상가 소유주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시고 또 우리 자양 7구역도 열린 마음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도로변까지 같이 좋은 모양새로 우리 단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조합의 방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저희가 도로변 혹은 또 이제 다른 소유주님들을 많이 만나 뵈면 계속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자산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데? 라는 숫자를 달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막연히 재건축되면 다 집값 오르고 좋은 거지 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보다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조합 사업을 하면 한마디로 헌집을 주고 새 집을 짓는 건데요. 저희가 비용을 써서 건축을 하고 또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을 또 새 아파트를 파는 그런 비용과 수입을 다 정산해서 했을 때 사업성이라는 게 비례율이 있습니다. 이제 비례율은 저희 현재 도로변까지 하면 120%가 넘어가는 비례율입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1.2를 곱하는 20%가 더 늘어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시게 되시면 가만히 있는데 내 재산 가치의 평가가 20% 늘어난 걸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또 조합원이 되시면 쉽게 말하는 그 주택 청약의 허그에서 그 청약 신청 뽑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조합원들께는 무조건 우선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 허그에서 하는 일반 분양가에 지금 현재 자양 7구역은 85%,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는 15%를 깎아서 분양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사업성이 계속 더 좋아지면 이 부분은 뭐 18%, 20% 정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싸게 사니까 장점이 된다라는 부분이 또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상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상가 수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규 신축, 요즘에 이제 얼죽신이라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축 상가에서 임대받았을 때 임대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 있겠고 또 우리가 지금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 분양이든 에서 하는 그런 분양가보다 지금 시장에서 매매되는 호가가 사실 뭐
그 롯데캐슬이나 이스트폴 우리 주변만 비교해도 거의 2배 정도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후 자산 가치는 또 별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크게 내가 어디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네 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인데를 얘기하시면 제가 또 친절히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 소유주들이나 또 혹시나 또 우리 기존 자양 7구역에 미동의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재건축하면 뭐 주택 상가 몇 개 줄 건데?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평가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감정평가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권리가액을 산정해서 더하게 되고 또 조합원 취득가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가액 이내에서 상가 플러스 아파트 2개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2채를 받는 가격이 또 일반 분양가보다 또 낮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임대 운영 시 임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수익률이 얼마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재건축을 함으로써 내 자산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어떻게 늘어나? 라고 조합에 문의를 하시면 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의서를 쓰신 분이든 아니신 분이시든 조합에 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겠고요. 일단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일일이 도로변 소유주님들 찾아뵙는데 그럴 때마다 같이 해서 정말 좋은 이웃이 됐자, 멋진 집을 지어서 좋은 이웃이 되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도로변 소유주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자양 7구역 조합원님들께는 저희가 이제 자양 7구역을 통해서 2006년부터 긴 세월 동안 정말 노후된 주거 환경과 여러 가지 금융 부담을 안고 이 재건축을 기다려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더 나은 자산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전반적으로 앞에 그 사업 일정이라든지 지금 조합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사장님. 네. 여기 지금 7구역에서 네. 여기 지금 감정평가를 어떻게 감정평가 나온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감정평가는 사실 저희가 각 소유 지번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저희의 이제 기존 자양 7구역의 소유주분들 지번별로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 공시지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보정률, 그리고 최근 거래 시세 등등을 반영을 해서 나와 있고, 제가 사장님께 딱 얼마입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그 각 지번마다 뭐 토지의 위치라든지 뭐 건물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아까 저희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 집을 편입을 하는데 과연 이제 거기서 몇 평 뭐 1+1에 뭐 상가를 이렇게 준다고 하셨을 적에 그 말씀하시는 게 조합장 단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저 자양 7구역에서 저 조합원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추정분담금을 안내하는 게 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어떤 중요한 대목마다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 설립이라든지 정비계획 변경,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이렇게 중요한 총회를 할 때 본인의 감정평가액 플러스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조합은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게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합과 그리고 구청이
또 복수로 저희가 뽑은 감정평가사가 그 부분을 감정하고 또 그 정확한 그 평균과 그 정확한 공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조합이 공식적으로 조합원님들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알려드리는 이런 평가액은 저희가 2023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정비계 변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렸던 그런 감정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가 견주어서 그 기준으로 도로변 사장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문의하고는 다 나오시는 다 나옵니다. 지금 저는 요런 차트들을 소유 집업마다 다 뽑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에게 오시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025년으로 변환해서 각 소유주님들의 종전 자산 그리고 저희가 재건축이 되면 상가나 주택을 어떤 식으로 조합원 분양을 해드릴 수 있을지 다 알려드립니다. 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요. 네. 아니 그 8년이라 그랬는데 네. 그 노인네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신속 통합을 하도 8년입니까? 아니면은 신속 통합을 빼고 8년입니까? 아, 이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신속통합 자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렇게 거쳐서 내년 한 7, 8월 가는 거를 지금 자문회의를 해서 자문을 얻어서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랑 묶어가지고 같이 통합심의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9개월 정도 단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조합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인가를 갈 때 그 다음 인가를 준비해서 나름 빨리 인가가 나자마자 다음 단계를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조합원님들은 항상 의결을 하거나 총회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시나 구에서 인가 받는 그 내용들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관리처분 분양 신청을 빨리 한다든지 이주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고 저는 또 광진구청 서울시와 빠른 인허가를 하도록 협업을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5년을 기다려야지. 네.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네. 제공이 됩니까? 네, 지금 설명의 자료는 지금 유튜브의 영상에 떠 있겠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 없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자양 7구역 주민 소유주 설명회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네.